제목 솔라나 17% 랠리, 왜 시바이노 시총 제쳤다. 솔라나가 2022년 FTX 드라마로 인한 참담한 붕괴 이후 최근 크게 반등하고 있다. 솔라나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FTX 파산 사태로 급락했었다. 솔라나가 FTX 저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투자를 받는 등 FTX 관련 코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솔라나 경쟁자로 꼽히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돈 나무원니 게시우드가 이끄는 투자 펀드 아크 인베스트의 전 암호화폐 책임자인 크리스 버니스케 등이 솔라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의 고유 토큰 솔은 4일 오후 6시 1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3.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6.86% 급등한 가격이다. 솔 가격은 지난 7일간 38% 치솟았다. 시가총액도 약 50.7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시바이누를 제쳤고 트론 추월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솔 가격 급등은 새로운 시바이누 8만 밈코인 본크가 에어드랍을 실시한다는 리포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에어드롭은 솔라나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투심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버니스케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여전히 솔라나를 지지한다며 사람들은 솔라나를 10달러 미만에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솔의 사상 최고가는 259.96달러이다. 제목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올해 세계경제 불확실성 높아, 금융 완화 지소. 쿠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금융 완화를 지속해 국내 경기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방송 NHK가 4일 보도했다. 쿠로다 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전국은행협회 신년 행사에 참석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인플레이션 동향이나 지정학 리스크, 코로나19 영향 등을 둘러싸고 계속 불확실성이 높다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낮아지고 있으며 해외 경제 성장률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로다 총재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경제가 재개하고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주요한 배경으로 비교적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은 경제를 확실히 지지하고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금융 완화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구로다 총재는 2013년부터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이끌면서 대규모 금융 완화로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왔다. 새 일본은행 총재가 임명되면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 매입을 지속하면서 지난해 국채 매입액은 111조 607억 엔으로 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을 도입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가운데 일본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자 지난해 외국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일본 국채 매각이 가속했다. 이에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 매입을 늘렸다. 제목 올해 미 경기 부패 가능성 크다. 그린스펀드 경고.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 등 월가 주요 인사들이 경기 후퇴 가능성을 경고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린스펀 전 의장은 한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문답을 통해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인해 현재는 경기 후퇴가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87에서 2006년 최장기 연준 의장을 지낸 그린스펀은 최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여전히 임금 상승세가 진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아 우리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연준의 신뢰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연준이 금융시장의 기능 고장 차단 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너무 일찍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9에서 2018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윌리엄 버들리도 이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 가능성이 꽤 크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연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노동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실업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후퇴가 와도 이는 연준이 통화 긴축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라며 깊은 경기 후퇴를 초래하는 금융 시스템 불안 등 대재앙의 위험이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도 최근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미국이 경기 후퇴를 거쳐 물가가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 고점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정의하든 경기 후퇴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부양책을 펼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가 다시 뛸 것이라고 관측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이코노미스트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리 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기 후퇴 확률이 70%로 나와 전달 조사보다 올라갔다. 반면 여전히 신중한 낙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전디는 경제 성장이 거의 멈추지만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는 않는 슬로우 세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 중이고 경제 기초 체력이 건전하다면서 여기에 약간의 운과 연준의 합리적으로 능숙한 정책 결정이 있으면 경제는 완전한 하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모두가 경기 후퇴를 예상함에 따라 실제 경기 후퇴가 발생하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제목 리플 CEO 대 미 암호화폐 규제 명확해질 것. XRP 세크 소송 시 금석되나.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코일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사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3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표명했다.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에 대한 조치는 정체됐다. 나는 올해 우리가 마침내 돌파구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며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할 법안은 없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다양한 법안은 의회에서 토론이 이뤄지는 출발점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 유럽연합, 브라질 및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입법 및 규제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세계 4대 회계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는 신뢰성을 되찾아야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곧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도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2023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리플과 미세크 간의 소송을 꼽으며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봤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월 4일 오후 4시 1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46% 하락한 가격이다. XRP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76억 달러 수준이다. 제목 피터 시프 비트코인 위험 자산으로도 성공 못해. 금값은 올해 역대 최고가 찍을 수도. 지난해 위험자산인 주식은 긴축과 침체 우려 등의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다우 지수는 8.8% 내렸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9.4%, 33.1% 급락해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식보다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은 작년 65%가량 가치 손실을 맛봤다. 이에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 강세론자 피터 시프유로 퍼시픽 캐피탈 최고 경영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을 대신할 대안이 무수하다. 비트코인은 이미 통화, 디지털 금으로 실패했다. 위험 자산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국제 금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 오른 1846.1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고 CNBC 방송은 분석했다. 제목. 올해 비트코인 약세장 끝난다? 비트코인은 작년 한 해 65%가량 가치가 떨어지며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개묘년에도 지난해 비트코인 약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은 가운데 암호화 대채굴 데이터 플랫폼 해시레이트 인덱스는 올해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날 것이며 본격적인 강세장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해시레이트 인덱스는 아케인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약세장은 376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2014에서 2105년, 2018년 약세장과 비슷한 기간이다. 하락률 역시 78%로 과거 약세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사적 주기를 감안하면 약세장은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시레이트 인덱스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되기는 아직 이르다.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하려면 약 1에서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약 33.1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털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4년 사이클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2023년 바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년 사이클 1호는 4년마다 찾아오는 비트코인 밤감기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상승 랠리를 의미한다. 주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약세장은 끝나가고 있다. 바닥이 나오는 올해는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좋은 기회다. 지난 2015년 비트코인은 양봉 캔들의 몸통 상승률 36%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97%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또 이러한 사이클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 58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741달러이다. 제목. CNE 패드워치 2월 미기준 금리 25bp 인상 확률 70.2%. 빅스텝 가능성은 29.8%. 2023년 1월 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올해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70.2%에 달했다. 픽스텝 가능성은 29.8%에 그쳤다. 오는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61.4%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23.3%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 제목. 비트코인 투심 공포 치소. BTC 2014년 저점 대비 약 60배 상승 긍정론도. 출처 얼터너티브 코일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새해 들어서도 별다른 모멘텀이 없이 16,000달러 중반대 가격에서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4일 오전 9시 48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682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09%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간 0.20% 하락한 데 그쳤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12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8% 수준이다.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했다. 다만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암호화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014년 저점 대비 약 60배, 2018년 저점 대비 약 5배 상승했다. 이더리움 역시 2018년 저점 대비 14배 상승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성장 공간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제목. 미리 치세션 경고. 이번 불황은 부자들도 힘들 것.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 경우 예년과는 달리 고소득층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미국의 경제 환경 변화가 불황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예금 잔고가 부족하고 직업 안정성이 낮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부자들은 불편함이 증가하는 수준의 충격을 받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WSJ는 고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불황이란 의미에서 부자를 뜻하는 리치와 불황을 의미하는 리세션을 조합한 리치세션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했다. 고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근거는 일단 자산과 관련한 통계다. 지난해 3분기 현재 미국의 상위 5%의 자산은 전년도 말에 비해 7.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전반적인 자산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 재계에서 확산하는 정리해고도 높은 연봉을 받는 고소득층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고용시장 분위기가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쉽게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새 직장을 찾을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전 직장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은 이전에 비해 불황에 대비할 준비가 상대적으로 개선됐다고 WSJ는 분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 42%나 늘어났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도 17% 상승했다. 최근 고용시장의 활황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가계 사정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하위 25%의 임금 인상폭은 7.4%로 상위 25%보다 인상폭이 더 컸다. 이와 함께 WSJ는 향후 불황이 닥칠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서비스업 등의 직업 안정성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목. 미국인 10명 중 8명 올해 경제 어려울 것. 55% 암호화폐 투자 위험하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올해 경제 상황을 비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갤럽이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의 성인 1,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는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번영할 것이라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또한 계속될 것이란 비관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65%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을 예측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답변은 35%에 불과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전체의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9%가 고용 상승에 기대를 보인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23%만이 고용 문제에 긍정 답변했다. 경제 전망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36%는 올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긍정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미국인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응답자의 90%는 정치적 갈등 신화를 예상했고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은 9%에 머물렀다. 민주당 지지층의 13%, 공화당 지지층의 5%만이 정치적 협력을 예상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역설적으로 초당적 합의를 형성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 분쟁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이 85%에 달한 반면 평화로울 것이란 기대는 14%에 불과했다.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도 전체의 64%로 나타났고 중국의 힘이 확대될 것이란 예측은 73%에 달했다. 다만 응답자의 64%는 러시아의 영향력은 올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갤럽은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 속에 2023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정치 문제에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 문제에 대한 여론 역시 유사하게 비관적이라며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및 무당층보다 긍정적 입장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데이큐 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5%는 암호화폐 투자가 위험하다고 답했다.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였다. 또 응답자 중 46%는 암호화폐 규제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66%는 FTX와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CEO 관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제목 침체 우려에 다시 오르는 금값 6개월 만에 최고치 수요 둔화 국제 유가는 4%.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국제 금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 오른 1846.1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고 CNBC 방송은 분석했다. 삭소방크의 올해 한센 상품전략 부문장은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 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이와 연관돼 중앙은행의 금리가 피크를 찍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물려 올해는 금값에 친화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탈달러 전략에 따라 역대급으로 많은 금을 사들인 것도 금값을 부양했다고 한센 부문장은 설명했다. 블리온 볼트의 에이드리언 애시 리서치국장도 마켓워치의 광범위한 금융시장 전반에 퍼진 공포와 의구심이 금과 은이 새해 상승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다며 성장 둔화와 높은 물가, 지정학적 전망 악화로 투기적 자본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르면 연내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금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액 ESG 골드마이닝 상장지수 펀드를 운용하는 에릭 스트랜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 있다며 온스당 2100달러 돌파를 낙관했다고 CNBC는 전했다. 스트랜드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서 방향을 전환해 올해 중 비둘기로 변신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이는 향후 몇 년간 금값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 침체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염려로 국제 유가는 새해부터 급락 출발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2% 떨어진 76.93달러의 장을 마감했고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3월 물 브렌트유도 4%대 급락했다. 제목 FTX 창업자 법정서 예상대로 무죄 주장.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예상대로 범행을 부인했다. 3일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이날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유죄 인정을 거부했다. 푸른색 정장에 흰색 셔츠, 넥타이를 차려입고 백팩을 맨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뱅크먼 프리드는 30여 분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무죄 주장을 전달했다. 뱅크먼 프리드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년 말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 프리드가 FTX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파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린 것으로 보고 그를 형법상 사기와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 바하마의 호아 아파트에서 체포된 뱅크먼 프리드는 같은 달 21일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다음 날 약 5천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는 조건으로 풀려나 캘리포니아주 펠로엘토의 부모 집에 가택연금됐다. 변호인단은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인 그의 부모가 신체적 위협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부모 외에 뱅크먼 프리드의 보석 조건에 공동 서명을 한 2명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서명인들의 이름이 공개되면 부모처럼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임명 유지를 승인했다. 이날 뱅크먼 프리드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측근인 캐럴라인 앨리슨 전 알라메다 CEO와 게리 왕 FTX 전 최고 기술 책임자가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고 있어 뱅크먼 프리드에게는 상황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캐플런 판사는 오는 10월 2일을 공판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재판이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십만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이번 수사의 일환으로 FTX 붕괴 사태 피해자들의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제목 새해 첫날 뉴욕 증시 혼돈. 애플 시총 2조 달러 붕괴 테슬라 12%. 작년에 최근 14년 중에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미국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도 웃지 못했다. 빅테크 대장주인 애플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무너졌고 전기자동차 세계 1위 업체인 테슬라도 지난해 전기차 인도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폭락했다. 애플과 테슬라의 부진은 뉴욕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다. 3일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36포인트 떨어진 3824.1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9.50포인트 떨어진 1386.9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장중 3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다 막판에 하락분을 거의 만회했지만 결국 10.88포인트 내린 33,136.37의 장을 마감했다. 시총 1위 애플 주가의 급락이 뉴욕 증시의 우울한 출발을 이끌었다. 애플 주가는 이날 3.7% 떨어진 125.07달러에 거래를 끝내 시총이 1조 9,900억 달러로 미끄러졌다. 애플 시총이 2조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 하락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 선을 내준 이후 애플은 시장가치 2조 달러를 유지한 유일한 기업이었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8월 처음으로 2조 달러 고지를 돌파한 애플은 지난해 1월에는 잠시 3조 달러 선까지 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공장 생산 차질에 따른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애플이 올해 첫 거래일에 시총 2조 달러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5% 폭락했던 테슬라는 새해에도 매도 주문이 이어지며 장중 14% 넘게 추락한 뒤 12.2% 떨어진 108.10달러의 장을 마쳤다. 장중가 기준으로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작년 전기차 인도 실적이 수요 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테슬라의 2022년 인도 대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31만 대였으나 연간 50%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회사 목표치에 미달했다. 작년 4분기 인도량도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 현황 발표 이후 월가 투자기관 가운데 최소 4곳이 목표주가와 향후 수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테슬라 마진 축소를 예상하면서 목표주가를 125달러로 낮췄다. 웨드부시 증권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회사 성장의 핵심 지역인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가격을 조정하거나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새해에도 여전한 것은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당분간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이로 인해 결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AXS 인베스트먼트의 그레그 바수크 최고 경영자는 CNBC 방송의 경기 침체적 환경이 새해에도 기술주에 추가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2로 전월보다 떨어져 지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경기 침체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경기 침체 염려로 금과 달러 등 안전자산은 오르고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원유 가격은 떨어졌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1% 상승했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역시 온스당 1.1% 오른 1846.10달러에 마감했다. 국제 금값은 작년 6월 16일 이후 최고가 마감이다. 반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2% 급락한 76.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제목. 독 12월 물가 8.6% 올라 10월 정점 찍고 상승세 더 둔화. 독일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6% 올라 다시 한 자릿수를 회복하면서 상승세가 더욱 둔화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7.9% 상승해 동서독 통일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 통계청은 3일 독일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6% 상승해 전달 10.0%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유가가 하락한 덕택도 있지만 독일 정부가 가스 가격 제동장치를 도입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12월 난방비를 대신 내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평균 물가 상승률 예상치 9.1%보다 둔화 폭이 컸다. 독일의 물가는 지난 9월 처음 10.0%를 기록, 10%대로 올라선 뒤 10월에 1951년 12월 이후 71년 만에 최고치인 10.4%를 기록했다가 11월 10.0%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폭을 줄였었다. 12월의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24.4% 올라 전달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이는 유가가 지난 여름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한 덕택이다. 식료품 가격은 1년 전보다 20.7% 상승했고 서비스 물가는 3.9% 올랐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가구가 올해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용하는 가스 가격 상한을 현재 신규 계약 체결 가격의 절반 정도로 정하고 12월 가스 요금은 정부가 내주기로 했다. 독일의 지난해 물가는 7.9% 상승해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물가 상승률은 3.15%에 불과했다.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소는 물가 상승률이 5.4%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긴장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을 했다. 울리히 카터 베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에 정부가 도입한 가스 가격 제동장치 덕택의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올해 1월에는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며 이후 연간 상승세가 계속 둔화하겠지만 둔화의 정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다시 안정되려면 최소 2에서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홀거 슈미딩 베렌베르크 은행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에서 최악은 견뎌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숨통이 완전히 트이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구수가 독일 최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1월 4.6%에서 12월 4.9%로 상승세가 빨라졌다. 그는 이는 에너지 부문파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난방비, 운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